국장님, 국장 스택 몇 시야? 밥 먹자. 도대체 왜 요즘에 카메라만 키면 그렇게 도망을 가십시오? 가십니까? 잘 있어?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어? 뭐 이렇게 바빠? 6시 22분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한 요만큼만 봐도 어딘지 알 것 같아.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추워. 아무도 없어. 네, 재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의자가 나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좌석 16개, 입석 10개, 기재석 8개를 배부했습니다. 일반 방청객 수가 적어서 혹시나 못 볼까봐 엄청 일찍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갑자기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말을 겁니다. 여기가 정경심 교수님 재판 줄 서는 곳 맞냐고. 일본은 지금 한류 방사능입니다. 이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한국말은 잘 하는데 한글은 못 배웠나 봅니다. 법원은 근현구역인데 계속 담배를 피며 법정 곳곳을 걸어다닙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정경심 교수님 호송 촬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지적 영상을 촬영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쿄올림픽 대박을 최대한 멀리서 기원하겠습니다. 7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4차 공판 준비기일보다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정식 공판인데 예상 외로 사람이 적었습니다. 9시 30분 방청권을 배부하고 10시가 되자 정경심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모습은 구속 전 찍혔던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멋있는 분이었어요. 기사에는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변호인과 농담도 주고받으시고 검찰의 PPT로 최근 공개된 그 조국 전 장관과의 카톡 내용을 띄울 때는 두 손으로 입을 가르시고 폭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 가지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재판이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중간에 조금 졸다 길고 힘든 재판을 해왔다. 이런 거 말로만 들었지 이건 제가 맡는 재판도 아니고 그냥 방청객으로 보러 간 건데도 하루 종일 집중하니까 힘이 듭니다. 모두 사실이라는 PPT 대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변호인 측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 의견을 말합니다. 표창장은 1개인데 재판이 2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저녁에 있었던 기소권은 공소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소장 변경도 불어댔으니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러자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 불어가 공소 취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아직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증거를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표창장 건에 대한 증거가 920개인데 그중 720개가 처음 기소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증인들 말을 들어보겠다고 하십니다. 변호인 측 주장을 쭉 듣다가 갑자기 검사들을 보면서 재판 진행이 원활한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재판부 진행 방향에 이의는 없는지 검찰 측에 물어보십니다. 왜? 검찰 측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1차 공판 준비기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전부 방청했습니다. 검사들의 이의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요. 이게 원래 정상이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을 5차까지 했던 이 너무나 엽기적인 재판이 갑자기 평화롭게 착착 잘 진행되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비공개로 열렸던 5차 공판 준비기일을 이후로 소리치고 끼어들고 말을 막았던 검사들이 소름 끼치게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던 판사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가집 추태처럼 재판장 고성방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제가 처음 느낀 이번 재판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날 재판은 오전에는 모두 사실 퀵퀴트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검사 측의 서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서증조사에서 검사가 입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게 어떤 혐의의 증거다 이런 걸 간단히 퀵퀴트로 설명하는데 거의 마지막에 최가공 변호사와 정경심 교수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녹취록을 보니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고 이게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실검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전화 녹취록 내용을 보니 친하다는 게 어떻게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검찰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한 것인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거의 모든 증거들이 대부분 문자나 카톡, 전화 내용을 바탕으로 조범동에게 이자를 달라고 한 부분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 지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범동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로 보인다. 모든 게 그렇게 보인다고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왜 여태 증거 목록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지어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 목록이 변호사 측에 갔는가 본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공소장에 나와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보다 위험한 표창장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의 서울 자택에서 워드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는 그 표창장 직인 파일은 정경심 교수님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조 교수실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 컴퓨터에서 나온 직인 파일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 컴퓨터는 정 교수님이 기증한 겁니다. 아들의 표창장을 캡처한 후 그 직인 파일을 오려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에 사용된 증거가 왜 조 교수실 공용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언론에는 이 이상한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를 확인하게 돌려달라고 변호사 측이 요청하자 검사 측은 이게 공용이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공용 컴퓨터에 뭐가 있었는지 알게 뭡니까?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컴퓨터 직인 파일이 어떻게 서울에서 있었던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왜 언론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공소사실이 이런 방식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거나 기록이 없거나 하면 전부 위조의 증거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님의 고소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증거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 검사 측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4개의 포렌식 파일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이것도 답변을 애매하게 검사 측에 넘겼습니다. 검사 측은 주기 싫다고 합니다. 처음 이 재판은 할 가치도 없다는 판사님이 이제는 증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신문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이 고문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바닥에 절대 우연은 없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 국밥 먹었어요. 배불러.